1억으로 월 200만 원 가능? 은퇴 후 배당금으로 평생 월급 받는 법. 이제 일은 그만하고 편하게 살고 싶다. 정년 퇴직을 앞둔 사람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생각이죠.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고 나면 현실은 냉혹합니다. 통장에 지키던 월급은 뚝 끊기고 건강보험료며 각종 생활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다들 퇴직하고 뭘로 사냐고요? 연금이든 임대수익이든 아니면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나도 은퇴하고 배당금으로 한 달에 200만 원씩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가능은 합니다. 단 몇 가지 조건과 전략이 필요해요. 오늘은 1억 원으로 은퇴 후 배당연금 인생을 시작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풀어드릴게요. 1. 배당금으로 사는 삶 진짜 가능할까? 우선 배당이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죠. 배당은 회사가 이익을 내면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돈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면 그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어떤 회사는 주식을 가지고만 있어도 매년 46%, 많게는 810%의 수익을 현금으로 챙겨줍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일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처럼 통장에 돈이 꽂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럼 1억 원으로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연 5% 수익률 기준 연 500만 원 월 약 41만 원. 연 10% 수익률 기준 연 1000만 원 월 약 83만 원. 200만 원 받으려면 대략 2억 4천만 원 5억 원이 필요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배당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즉, 무조건 은행처럼 안전한 종목만 들고 있을 게 아니라 검증된 고배당 종목이나 ETF에 분산 투자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실제 사례로 보는 배당금 인생. 사례 1. 63세 김 부장 1억 2천으로 매달 85만 원. 김 부장은 대기업에서 퇴직 후 실업급여 9개월 받고 고민이 많았죠. 이젠 어디 취직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 준비도 없고. 그가 택한 건 퇴직금 중 일부를 활용해 고배당 ETF에 SCHD, HDV, TLT 등 미국 ETF에 투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1억 2천만 원으로 연 6.8% 수익률을 내며 매달 세후 약 85만 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어요. 아내랑 외식비, 핸드폰 요금 정도는 배당으로 해결돼서 심리적 여유가 생겼다고 말하더라고요. 사례 2. 59세 박 사장 배당으로 해외여행까지. 자영업 20년 하고 폐업한 박 사장.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적었죠. 그가 선택한 건 배당 성장주 투자였습니다. 처음엔 삼성전자, KT&G, 포스코 같은 배당주 위주로 시작했는데 꾸준히 리밸런싱하며 포트폴리오를 늘렸습니다. 지금은 총 2억 투자로 매달 평균 13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주식에 매일 매달리는 게 아니라 배당 캘린더만 보고 움직이니 스트레스가 덜하다며 최근에는 그 돈으로 제주도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사례 3. 66세임 교사 교직 연금 배당으로 여유로운 삶.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과 교직연금으로도 살 수 있었지만 늘 플랜 B를 준비했던 임 교사는 10여 년 전부터 배당주 펀드에 꾸준히 적립했어요. 총 1억 5천 정도 모였고 지금은 매달 약 95만 원 정도 배당이 통장에 들어옵니다. 연금에만 의존하면 불안하더라. 배당 덕분에 손주 용돈도 걱정 없고 아내랑 문화생활도 더 풍요롭게 하고 있다고요. 3. 1억으로 배당 연금 만들기 어떻게 시작할까? 이제 본론입니다. 나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분들을 위해 현실적인 3단계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STP 1. 고배당 ETF에 분산 투자하라. 직접 종목을 고르는 게 어렵다면 ETF가 정답입니다. 국내 KODX 고배당, TIGR 배당 성장, 해외 SCHD VYM, HDV 등. 이 ETF들은 안정성과 수익률 모두를 갖춘 상품으로 장기적으로 연 46% 배당도 가능합니다. STP, 환율과 세금도 고려하라. 해외 ETF는 배당 소득세 환전 수수료를 감안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당 지급이 꾸준하고 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어요. 국내 ETF는 세금이 단순하지만 수익률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춰 조합하세요. STP3. 배당 캘린더를 활용하라. 월별로 배당을 나눠주는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 매달 현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기업은 3월, 비기업은 6월, 시기업은 9월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면 진짜 월급처럼 배당금을 받는 삶이 가능합니다. 마무리 중요한 건 수익보다 지속성. 배당금으로 먹고 사는 인생 절대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한탕주의가 아니라 5년 10년 장기 전략으로 꾸준히 쌓아가는 마음이에요. 1억으로 월 200만원? 단숨엔 어렵겠지만 1억으로 80만원, 2억으로 150만원, 그리고 연금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그림입니다. 일이 없어도 매달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그 안정감, 그게 바로 은퇴 후 진짜 자유 아닐까요? 은퇴 후 진짜 자유는 배당금보다 심리적 안정감에서 온다. 경제적 여유가 우리의 뇌와 몸에 미치는 놀라운 영향. 앞에서 말했듯 배당금으로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온다는 건 단순히 돈 이상의 가치를 줍니다. 그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설계하는 힘입니다. 1. 예측 가능한 소득이 뇌를 안정시킨다. 하버드대 심리학자 셜리 테일러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의 뇌는 예측 가능한 수입이 있을 때 전두엽의 불안 반응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합니다. 전두엽은 집중력, 판단력,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부위인데 이 기능이 안정되면 우울감이나 조급증, 분노 감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즉 매달 일정한 배당금이 들어오면 이번 달은 어떻게 살아야 하지? 다음 달 카드값은? 같은 생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여유롭고 창의적이며 건강한 생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2. 심리적 안정은 질병 예방 효과까지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정신적 안정이 신체 건강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정기적 수입이 있는 노년층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28% 낮았고 우울증 진단율은 34% 낮게 나왔다는 결과가 있어요. 특히 고정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뇌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이라는 안정감 호르몬이 활성화되며 이는 혈압, 면역력, 수면 질에도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밝혀졌습니다. 한마디로 배당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버팀목이 되는 거죠. 3. 경제적 자율성이 노후의 행복감을 좌우한다. 2021년 OECD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은퇴 후 삶의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2.7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돈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기 통제감 셀프 마이너스 컨트롤, 선택의 자유 오타너미, 그리고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이 핵심이었습니다. 배당금은 그런 경제적 자율성을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누가 시키는 일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은퇴 후의 삶을 꾸려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론은 1억으로 월 200만원 현실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 인생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뇌를 안정시키고 건강을 지켜주고 노후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지금 1억이 없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면 향후 1015년 안에 나만의 배당 월급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성, 분산, 그리고 장기 전략입니다. 이젠 좀 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50대 후반쯤 되면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아침마다 눈 뜨기 싫고 회의는 지겹고 상사 눈치는 이제 못 보겠고 이 나이에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한숨 한번 쉬고 고개 돌려보면 냉장고 안엔 자식 반찬, 통장 잔고는 고정 지출만큼 비어있고 주변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아직도 다들 일하고 있어요. 은퇴는 마음대로 못하는 일이라는 걸 그제야 절실히 느끼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일 그만두실 준비 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하게 말해볼게요. 이 정도 돈이 없다면 그만둘 생각은 접으셔야 합니다. 은퇴 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그 돈이란? 대한민국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를 넘어섰습니다.
은퇴를 60세에 한다고 보면 적어도 2030년의 무소득 기간을 견딜 자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단순 계산만 해도 한 달 200만 원씩 25년이면 6억 원. 여기에 병원비, 물가 상승, 자녀 지원, 돌발 지출까지 감안하면 최소 78억 원 수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퇴해도 괜찮다는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계산을 현실감 없이 넘기고 막연히 연금 나오겠지, 뭐 되겠지 하는 낙관에 의존합니다. 그 결과 은퇴 후 35년 안에 예적금이 바닥나고 다시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현실 속에서 겪는 3가지 은퇴 실패 사례. 사례 1. 5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요. 62세 자영업자 출신 박성호 씨. 박 씨는 20년 넘게 운영하던 문구점을 접고 60세에 은퇴했습니다. 퇴직금, 자산 정리까지 합해 5억 원을 모았고 연금도 월 80만 원 정도 들어왔죠. 그런데 2년 만에 잔고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유는 3가지였습니다. 자녀 결혼 자금으로 1억 이상 지출, 갑작스러운 수술비로 4천만 원 이상 소진, 예상보다 높은 물가로 월 생활비 250만 원 초과 지출. 결국 그는 경비직에 다시 취직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건 너무 쉽게 그만뒀다는 거예요. 23년만 더 일했으면 여유가 달라졌을 텐데. 사례 2. 국민연금으로 될 줄 알았는데 59세 공무원 퇴직자 김미정 씨. 김 씨는 59세에 공무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연금은 월 170만 원 정도. 처음엔 괜찮다 싶었지만 남편도 일찍 퇴직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부가 쓰는 생활비는 매달 350만 원이 넘었고 연금으론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손주 돌봄, 자녀 지원, 본인 병원비까지 겹치면서 매년 적자였습니다. 결국 62세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 다시 일하러 나섰죠. 공무원이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연금만으로는 한 달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사례 3. 서울 집만 믿었는데 60세 은퇴 후 집 한 채 남은 윤정수 씨. 윤 씨 부부는 서울 외곽에 15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은퇴 후엔 그걸 믿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제는 현금 흐름이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만에 바닥났고 연금은 월 90만 원, 생활비는 300만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만 수십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팔자니 살 곳이 없고 놔두자니 현금이 말라갑니다. 집은 자산일 뿐 소득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현금 흐름 없으면 은퇴는 지옥이에요. 그럼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할까? 은퇴를 계획한다면 현금 흐름 기준의 재정 계획이 필수입니다. 다음 4가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생활비 기준 25년치 예산 확보. 월 250만 원 기준이면 약 7억 5천만 원 필요. 고정 수입원 확보.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입, 배당소득 등. 합산해 월 200만 원 이상이 이상적. 비상금 및 의료비 대비 자산. 최소 5천만 원 1억 원 별도 확보 필요. 소비 습관 조정과 미니멀 생활 대비. 은퇴 전부터 생활비 줄이기 연습 시작. 결론 1. 그만두는 타이밍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해야. 지금 너무 힘들다고, 더는 못 버티겠다고 충동적으로 퇴직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은퇴는 이제부터는 수입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숫자의 증명서가 있어요. 시작되는 삶이에요. 그 돈이 없으면 1. 그만두지 마세요 라는 말은 냉정하지만 현실입니다. 앞으로 2530년을 버텨야 할 시간입니다. 준비 안 된 은퇴는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말. 혹시 지금 퇴사를 고민 중이시라면 딱 하루만이라도 통장 잔고를 보며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일을 그만둬도 매달 최소 20만 300만 원은 자동으로 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나? 그 답이 YS라면 이제 진짜 은퇴를 꿈꾸셔도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루라도 더 준비하는 게 결국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2번째 기회니까요. 이 돈이 없다면 일 그만둘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전문가가 짚어주는 현금 흐름 중심 은퇴 준비 기준.
서론 감정 아닌 수치로 판단해야 하는 은퇴 시점. 은퇴는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입이 완전히 끊긴 채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하는 장기 프로젝트의 시작입니다. 특히 평균 수명이 83세를 넘는 대한민국에서 60세 은퇴 기준 최소 25년 이상 무소득 기간을 견딜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시점을 감정적으로 결정합니다. 이젠 쉬고 싶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 회사 생활이 버겁다. 그러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버틸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가 은퇴 시점을 결정하는 절대 조건입니다. 핵심 개념 은퇴 전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초 생활 유지 자금. 은퇴 후 기본 생활비 추정. 1인 기준 월 180만원, 220만원. 2인 기준 월 250만원, 350만원. 25년 기준으로 계산 시 최소 7억 10억 원 필요. 단순히 총 자산이 아니라 현금 흐름 가능 자산이 핵심입니다. 실거주, 부동산은 자산이지만 생활비로 전환되지 않으면 현금 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필요한 고정 수입원 3가지. 1.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2024년 기준 월 약 60만 70만원. 부부 합산 시 월 130만원 수준이 일반적. 생활비를 모두 충당하기엔 부족. 2. 개인연금 또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가입 기간 납입 금액에 따라 월 30만 100만원 수준. 퇴직연금 IRP 연금화 시 세제 혜택, 수령 방식 유연성 중요. 연금저축, 주식형 ETF 포함 여부에 따라 안정성 수익률 달라짐. 3. 배당임 대소득. 주식형 ETF 35억 원 보유 시 월 100만 150만원 배당 가능. 원룸 또는 상가 월세 수입도 자산 흐름에 포함. 단, 공실 위험, 배당 변동성 등 리스크 관리가 필요. 실무적 기준 은퇴 전 체크리스트 5가지. 구분 항목 기준. 일생활비 대비 연금 수입월 생활비의 70% 이상 충당 가능해야. 이해적 금연금성, 자산 35년치 생활비 수준 필요. 3일료비 비상자금 1억 원 수준 권장. 4부채 유무은퇴 전 전액 상환 권장. 5자산의 유동성 실거주 외 자산의 유동성 확보 필수. 은퇴 실패 사례 3가지 구조적 맹점을 점검하자. 사례 1. 60세 퇴직 후 5억 보유 3년 만에 고갈. 초기 자산 5억 원. 지출 항목 자녀 결혼비용 1억, 수술비 4천만 원, 생활비 과다. 현상 3년 만에 현금 자산 고갈, 경비직 재취업. 교훈 충분해 보이는 금액도 예상 외 변수로 빠르게 감소. 사례 2. 월 170만원 공무원 연금 부부 생활비 부족. 연금 수령 월 170만원. 지출 월 350만원 손주 돌봄 부부 의료비 포함. 대응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일재개. 교훈 연금만으로는 은퇴 생활 지속 불가능. 사례 3. 서울 아파트 자산가 현금 흐름 부족. 자산 구성 15억 아파트 한 채. 수입 국민연금 월 90만원. 현금 고갈 후 주택담보대출로 생계. 교훈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화 가능성이 중요. 전략적 제한 은퇴 준비를 위한 3단계 재무 설계. 1단계 최소 생활비 산정. 월 단위로 필요한 지출 항목 분석. 고정비 주거비, 보험료, 통신비 변동비 식비 여가 등 구조화. 실제 은퇴 전 6개월간 모의 은퇴 생활비 실험 권장. 2단계 수입원 구성 및 분산. 국민연금 이외의 보조 수입원 최소 2개 이상 확보. 연금저축, 고배당 ETF, 임대 수입 등. 목적 단일 수입원 의존 리스크 완화. 3단계 유동성 중심 자산 재구성. 부동산 비중 축소 후 현금 흐름 자산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ETF 채권 단기 예금 등 분산 투자. 자녀 지원 최소화 원칙 설정. 결론 은퇴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자유다. 이 돈이 없다면? 일 그만둘 생각도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감정이 아닌 수치로 평가해야 할 진실입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은퇴를 선택하는 것은 사실상 제2의 경제적 절벽으로 걸어 들어가는 일입니다. 따라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의 질문에 반드시 숫자로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25년 이상 버틸 생활비 총액이 확보됐는가?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있는가?
예상 외의 의료 비가족 지원 지출에 대비할 여력이 있는가? 만약 아직 아니오라면 지금이 바로 은퇴 설계의 골든타임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하듯 한 발짝 물러서 숫자로 은퇴를 점검해 보세요. 그게 진짜 자유로운 은퇴의 출발점입니다. 평생 꼬박꼬박 국민연금 냈는데 나중에 받는 돈이 이렇게 적다니. 이 말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면 직접 그런 생각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이죠. 하지만 막상 은퇴해서 받는 연금 액수를 확인하고는 이게 다야 싶어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이 적지 않답니다. 30년 이상 납부했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받는 금액은 기대보다 훨씬 적을 때가 많으니까요. 저 역시 주변 지인들이 은퇴 준비를 하면서 국민연금만 믿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안 된다는 말이 왜 나오는지, 또 실제로 우리는 어떤 점을 알고 대비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 현실과 함께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고민 그리고 준비 방법을 차근차근 풀어보려 합니다. 국민연금, 과연 평생 낸 만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국민연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간단히 짚어볼게요.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즉, 30년 동안 월급의 일정 비율을 꼬박꼬박 냈다면 은퇴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수령액이 생각보다 적다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60대 직장인 김 씨는 30년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실제로 받는 연금은 매달 약 80만 원 남짓? 한 달 생활비를 간신히 버티는 수준이죠. 이런 현실에 직면하면 왜 30년이나 꼬박꼬박 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는 허탈감이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물가 상승과 기대 수명 문제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점점 오래 사니까 연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 100%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도 있고, 가입 기간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받는 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실은 냉정하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사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노후 생활비를 보조하는 역할에 가깝습니다. 한 번쯤은 주변에서 국민연금만으로 편안한 은퇴가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겠지만 이 말에 무조건 기대기는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65세에 은퇴한 박 씨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을 합쳐 은퇴 자금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생활비와 건강보험, 주택관리비 등 고정 지출이 많아 월 생활비가 빠듯해졌습니다. 박 씨는 결국 은퇴 후에도 알바를 해야 했죠. 또 다른 사례로 58세에 조기 퇴직한 이 씨는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5세까지 기다려야 해서 그 전까지는 수입이 전무했습니다. 조기 퇴직 후 무수히 많은 고민과 불안을 겪으면서 국민연금 외에 추가 수입원 확보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주부 출신인 최 씨는 남편이 낸 국민연금에 의존하려 했지만 자신도 최소한의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깨닫고 소액이지만 개인연금과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라도 꾸준히 준비해 두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전문가의 시선,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실적 조언.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의 기초라고 말합니다. 즉, 국민연금은 평생 낸 보험료에 대해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기본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기반으로 추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특히 전문가들은 복합적인 은퇴 준비를 강조합니다. 연금 수령 시점 조절, 개인연금 가입, 그리고 재테크나 부동산 등 다양한 수입원 마련이 그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연금 수령 개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수령 개시를 늦출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나긴 합니다. 하지만 늦게 받으면 중간 공백 기간을 대비할 수 있는 자금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조언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퇴직 후 사회적 관계 유지도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은퇴 후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심해지기 쉽기 때문에 건강한 노후를 위해 사회적 네트워크 유지가 필수라는 거죠. 은퇴 준비 어떻게 시작할까?
현실적인 연금 수령액 확인부터. 먼저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본인의 은퇴 생활비를 계획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개인연금과 저축 병행하기. 국민연금 외에 개인연금이나 저축, 투자도 꼭 함께 해야 합니다. 한 가지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니까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은퇴 후 수입 계획 세우기. 퇴직 후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취미를 활용한 수입 창출 등 현실적인 대안도 미리 고민해 두세요. 위 사례처럼 조기 퇴직 후 갑작스러운 수입 중단에 대비하는 게 필수입니다. 정신 건강과 사회적 관계 챙기기. 건강한 은퇴 생활을 위해 친구, 동호회, 가족과의 관계 유지도 빼놓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합니다. 마무리하며, 평생 낸 국민연금인데 왜 이리 적게 받지? 이 질문은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은 분명 노후 준비의 큰 축이지만 그것만으로 편안한 은퇴 생활을 보장하지는 않아요. 오늘 소개한 사례들처럼 우리 주변엔 국민연금만 믿었다가 힘든 시간을 겪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내 은퇴 자산을 꼼꼼히 점검하고 다양한 준비를 시작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속도와 상황에 맞게 한 걸음씩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해나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이 글을 읽으며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준비해야겠다는 공감을 느끼셨다면 그게 이미 큰 출발점이에요. 은퇴는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내 미래를 위한 준비 함께 시작해 보자고요. 앞서 은퇴 후 국민연금 수령액 현실과 기본적인 준비 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전문가의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드릴게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팁과 사례, 그리고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친근한 말투로 풀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내 연금액은 어떻게 결정될까? 국민연금 수령액은 크게 세 가지 요소로 결정돼요. 첫째는 가입기간, 둘째는 평균 소득 수준, 그리고 셋째는 수령 개시 시점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해도 가입 기간 내 소득이 낮았다면 당연히 받는 돈도 적을 수밖에 없죠. 반대로 월급이 높았던 시기가 길면 수령액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수령 개시 시점을 늦출수록 매달 받는 금액은 최대 약 42%까지 늘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65세부터 받기로 한 연금을 70세까지 늦추면 매달 받는 금액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생활비를 따로 마련해 둬야 하는 건 꼭 기억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국민연금 수령액 계산. 김 씨는 35년 동안 국민연금을 냈고 평균 월 소득은 3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김 씨가 65세에 받기 시작하는 연금은 대략 매달 110만 원 정도예요. 얼핏 보면 30% 넘는 금액을 받는구나 싶지만 그 금액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기는 쉽지 않죠. 반면 박 씨는 25년 가입에 평균 월 소득이 200만 원 정도라서 65세부터 받는 연금은 약 70만 원 선이에요. 이 돈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비도 버티기 힘들어서 다른 소득원을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론 부족할 때 대처법은? 첫째, 개인연금을 활용하세요. 국민연금과 달리 개인연금은 가입자가 선택한 금액과 기간, 상품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월 10만, 20만 원이라도 꾸준히 넣으면 은퇴 후 추가 수입원이 되니 초반부터 준비하는 게 좋아요. 둘째, 재취업이나 부업 준비도 필요해요.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이 씨는 퇴직 후 취미로 배운 베이킹을 활용해 소규모 케이크 판매를 시작했어요. 월 수익은 적지만 국민연금 수령액 부족분을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죠. 셋째, 수령 시점 조절을 고민하세요. 만약 지금 당장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대신 12년만 늦춰도 매달 받는 돈이 꽤 늘어나는데 중간 생활비 준비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현실적 팁과 주의사항. 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하세요. 직장 생활 중에도 꾸준히 내역을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신의 예상 연금액을 알면 은퇴 후 계획을 세우기 훨씬 수월해집니다. 퇴직금과 연금은 별개로 생각하세요.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한 번에 써버리기 쉽습니다. 연금은 매달 받는 돈이니까 둘 다 균형 있게 관리해야 해요. 투자는 꼭 본인 위험 감내 능력을 고려해서 은퇴 전 재테크를 하면서 고수익을 노리는 경우도 있지만 무리한 투자로 손실을 보면 노후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안전성을 우선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세금, 생활비 같은 고정지출 계산은 필수.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실제 쓸 수 있는 돈을 정확히 따져봐야 해요. 특히 건강보험료가 노후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연금은 우리 노후 생활의 든든한 기초지만 평생 낼 만큼 충분히 받기 위해서는 현명한 준비와 계획이 꼭 필요합니다. 연금액 산정 구조와 수령 시점, 그리고 개인 재정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해야 하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팁을 꼭 기억하세요. 연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개인연금도 미리 시작하며 재취업이나 부업 준비도 병행하는 거예요. 또 수령 시점을 조절해 월 수령액을 최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내가 원하는 은퇴 생활을 조금씩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58세의 은행 지점장으로 은퇴한 뒤 아내와 함께 라스베가스로 이주해 지금 딱 1년 5개월째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 결정할 땐 이제 더 이상 일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겠지 라는 기대감이 컸어요. 사실 은퇴란 단어만 들어도 왠지 모르게 설레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 기대를 뛰어넘는 현실의 벽이 곳곳에서 저를 반기더라고요. 제가 해외로 떠나기로 결심했던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은행 지점장이라는 자리는 꽤 오랜 기간 동안 저를 올감해 왔습니다. 영업 실적부터 매일같이 쏟아지는 업무, 고객 민원, 직원 관리까지 하루하루가 꽉 찬 일정으로 숨 가쁘게 지나갔죠. 그러다 은퇴가 코앞에 다가오니 다음 인생은 자유롭게 그리고 조금은 특별하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퇴 후 꼭 한국에 머무를 필요는 없다는 생각도 했고요. 왜 라스베가스였냐고요? 일단 제가 젊었을 때 출장차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는데 사막 한가운데서도 매일 밤 화려한 조명이 가득하다는 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마치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빛과 소음이 심장을 두근거리게 했달까요. 또 건조한 기후라서 겨울에 눈 치울 일 없고 골프나 외부 활동하기에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지인 중 몇 명도 미국에서 살고 있기에 그래,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아내와 함께 떠난 거죠. 그렇게 호기롭게 이주했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은퇴 후 현실 앞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가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거나 혹은 새로운 땅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제 경험과 주변 사례들을 구어체로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일 생각보다 심심한데? 김동일 부부의 사례. 먼저 저희 옆 동네에 사시는 김동일 가명 부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분들은 저보다 6개월쯤 일찍 라스베가스에 정착하셨는데 처음엔 여기저기 신나서 돌아다니시더니 2달쯤 지나고 나니까 얼굴에 생기가 쫙 빠진 거예요. 왜 그럴까 물어보니 생각보다 할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라스베가스 하면 매일 축제 분위기일 것 같지만 우리가 휴가 여행으로 오는 거랑 실제로 사는 건 다르잖아요. 쇼나 공연 한두 번 보면 와, 신기하다 싶어도 매일 보러 갈 수도 없고 카지노 역시 예산을 생각하면 자주 들르기 어려워요. 낮에 할 거라도 많으면 좋을 텐데 도시 외곽이나 근교 레저 시설은 차로 꽤 멀리 나가야 하고 날씨도 워낙 건조하고 더워서 여름 낮엔 외출하기가 쉽지 않죠. 결국 김동일 부부는 둘 다 집 안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날이 잦아졌다고 해요. 그런 부부가 대화라도 많이 하면 좋을 텐데 평소 서로 다른 취미를 갖고 살아오다 보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도 막막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각자 출근하고 저녁에 잠깐 얼굴 보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사소한 갈등도 생기고요. 이 부부 이야기에서 느낀 건 은퇴하고 나면 남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좋긴 한데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 미리 고민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쉽게 무료함에 빠진다는 점이었어요. 이 의료보험 문제로 골치 아파요. 박은영님의 사례.
두 번째는 저희가 알게 된 교민인 박은영 가명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59세에 조기 퇴직 후 혼자 라스베가스로 오셨어요. 여행을 좋아하셨던 터라, 그래, 돈 많이 안 쓰고 내가 좋아하는 자연 경관과 도시의 화려함을 동시에 누리자 라고 생각하셨다죠. 그런데 막상 오고 보니 미국의 의료보험 체계가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특별히 아픈 곳이 없을 땐 상관없지만 나이가 들면 언제 어디가 안 좋아질지 모르잖아요. 한국에선 그래도 국민건강보험이 잘 갖춰져 있어서 병원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편인데 미국은 사보험을 들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마저도 커버 범위가 제각각이에요. 박은영님은 이걸 미처 꼼꼼히 알아보지 않고 왔다가 갑자기 치통이 심해져서 치과 치료비로 수백만 원을 써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당장 한국처럼 가까운 집 근처 병원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내비게이션을 켜고 한참을 차로 달려가야 했답니다. 거기다 미국 병원은 예약 절차도 복잡하고 대기 시간도 길어질 수 있거든요. 그동안 아픈 걸 참고 있어야 하니 고통스럽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들으니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결국 박은영님은 지금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건강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는 한국에 돌아가 받는 방식을 택했다고 합니다. 물론 라스베가스의 삶 자체는 만족하시지만 의료 문제만큼은 은퇴 후 해외 이주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꼭 사전에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는 게 이분의 결론이었어요. 이곳에서 부부가 더 친해졌어요. 오승철 부부의 사례. 반면 긍정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친해진 오승철 가명 씨 부부인데요. 이분들은 라스베가스 은퇴 생활이 오히려 우리 부부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다고 말씀하세요. 한국에서 맞벌이 하느라 서로 얼굴 볼 시간이 부족했는데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까 함께 골프도 치고 근교로 캠핑도 가고 날씨가 괜찮으면 저녁마다 동네 산책을 하면서 대화도 많이 한대요. 특히 이분들은 우리가 한국에 있었으면 나중에 서로가 너무 낯설어졌을지도 모른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각자 회사, 가게에 매달려 살아서 부부라기보단 동거인 같은 느낌이었다나. 그런데 낯선 땅에서 의지할 사람은 서로밖에 없으니 자연스럽게 모든 걸 맞춰가며 삶을 재설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또 라스베가스가 관광 도시이긴 하지만 차로 조금만 나가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 많거든요. 호수나 사막, 국립공원도 있어서 멀리 떠나지 않고도 부부만의 소소한 여행을 즐길 수 있죠. 이것 덕분인지 마음가짐도 우리 남은 인생은 재밌고 의미 있게 살자 라는 방향으로 맞춰졌다고 합니다. 이 부부를 보면 해외 이주가 부부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것들. 자,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느낀 바를 조금 정리해 볼게요. 시간 관리. 은퇴 후엔 시간이 정말 많이 생기는데 그걸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하지 않으면 무료함과 무기력에 빠지기 쉽습니다. 미리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고 실제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커뮤니티 정보를 알아두면 훨씬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어요. 의료 및 보험 문제. 특히 미국처럼 의료비가 비싼 나라는 더욱 중요합니다. 어차피 병원 갈 일 별로 없겠지라고 낙관하다가 큰 비용이 들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미리 보험이나 현지 의료 체계를 잘 파악하시길 권합니다. 인간관계와 가족. 해외에서 혼자 생활하는 게 자신에게 맞는지, 가족과 함께 가는 게 좋은지 여러 상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부부가 함께 온다면 서로 대화와 관심사가 맞춰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꼭 필요해요. 그게 잘 되면 더없이 끈끈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소한 다툼이 커질 위험도 있죠. 현지 문화와 언어. 라스베가스는 관광객 상대가 많아서인지 영어 소통이 어느 정도 필수적입니다. 교민 사회가 있긴 해도 행정 업무나 일상에서 영어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은퇴를 준비하면서 언어 실력을 조금이라도 다져두면 훨씬 편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마치며 저 역시 58세 은퇴한 은행 지점장 라스베가스로 떠났지만 1년 5개월 후 충격적인 현실 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스스로도 내가 정말 잘한 결정일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새로운 환경에서
배움과 즐거움을 찾아가는 지금의 일상이 마냥 후회스럽진 않아요. 물론 예상치 못한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 인생 뭐 있나, 도전해보는 거지? 라는 마음가짐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하거든요. 만약 여러분도 은퇴 후 해외 생활을 고민 중이시라면 제 경험을 통해 느낀 바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해요.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행과 정착은 분명 다르고 짧은 체험과 실제 일상은 천지 차이니까요. 그래도 충분히 조사하고 준비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에 맞춰 하나하나 만들어 가면 새로운 도시에서의 은퇴 생활도 제법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또 다른 도전에 나설지도 모르겠네요. 그때도 이렇게 솔직한 후기를 공유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들 은퇴 이후의 인생이 기대 이상의 행복과 풍요로움을 가져다 주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감사합니다.